오늘의 뉴스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내용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코너죠. 라이브 플러스입니다. 자, 이 시각 현재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저희가 지금 이 시간 현재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리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현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관 후보자 4명 그리고 국세청장까지 포함해서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둘째 날 일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날인 어제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고성과 파행이 오갔는데요. 오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청문회에서 여야 간 격한 충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몇 명을 낙마시키냐가 어떻게 인사청문회 목표가 될 수 있는지 현행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듭니다. 오늘부터라도 부디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합니다. 권길동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재명 또 후보의 또 선거 직책을 맡으면서 딱 35일 만에 국가보훈부 장관을 후보를 쫓아는 그런 또 보수를 보여주시고, 이재명 정권 초대 보훈부 장관 지명은 농공행상의 자리로만 인식하는 오만의 극치의 인사입니다.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오늘은 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른바 겹치기 근무, 성인지 감수성 문제, 뭐 이런 의혹들인데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일단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무강의 급여를 했다, 겹치기 근무와 허위 소득을 벌어들였다, 위장 취업을 했다,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또 이제 아까 성인지 감수성 문제라고 하는 과거 SNS상의 부적절한 발언들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의 이런 행위들도 지금 문제가 되지만 제가 봤을 때 권오을 후보자가 과연 보훈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는가, 저는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역대 모든 보훈부의 어떤 수장, 처장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국가유공자거나 6촌 이내 국가유공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의 당사자, 대상자들이 당사자성을 기반으로 해서 보훈 역할을 수행을 했다라는 건데, 즉 권오을 후보자가 역대 최초로 본인도 유공자가 아니고 가족 중에도 유공자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대체 권오을 후보자는 무엇을 근거로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가? 이건 보훈이 아니라 보은 인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논공행상식의 인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보수 진영 출신인 권오을 후보자가 진보 진영인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꼬마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되셨다가 신한국당으로 우리 당 쪽으로 이제 오셔서 삼선 의원까지 하셨죠. 네. 그리고 농해수위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또 우리 당 국회의장 계실 때 국회 사무총장도 하셨죠. 네. 이번에 또 당을 바꿔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전문성도 없는 보훈부 장관 시켜준다니까 얼른 지금 나서게 되셨죠. 시쳇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다,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 저 기사에 봤습니다. 기사에 봤을 때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구나.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풀이 아니고 풀뿌리까지 먹어치우는 것 같아서 참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권오을 후보자는 또 지난 5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일 때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당시에 권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이번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 대통령이다라고 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은 무속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냐라면서 권오을 후보자를 공격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의 참배를 한 뒤에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대통령 각하 유경수 여사님, 이번에는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번은 이재명이다. 후보자님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무속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거나 신기가 있으십니까? 그런 거는 그러시죠? 없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언제 무속인이 되었나 저렇게 한 자리 하고 싶을까? 영혼까지 끌어들인 보훈부 장관 후보자 아니냐 이런 지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 후보자가 한때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현재 지명이 됐지만 이 보수 진영 출신인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을 지금 국민의힘이 물고 늘어지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비판 내용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권오을 후보자에게 제기된 이 의혹 논란들이 뭐 석인지 감수성 이런 거는 본인이 겸손하게 사과하셔야죠. 뭐 네. 그런 뜻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뭐 무광의 급여, 이제 교수 같은 경우 뭐 특임 교수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뭐 이런 분들은 이제 학교 사정에 따라서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수업은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겹치기 근무. 어쨌든 간에 법상으로 겹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회사에 기한 바가 있다면 저는 이게 문제가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의문스러운 거는 방금도 국민의힘 의원께서 권오을 후보자에게 뭐 쉽게 말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비난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왜 저번에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 그 선대위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지지선언했던 이낙연 그 총리 같은 경우는 비난 안 하고 손학규 고문 같은 경우도 보수에 계시다가 다시 민주당 오셨다가 다시 또 여러 가지 정당 거쳤다 다시 보수 가서 지지하고 그랬는데 왜 이런 분들은 비난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권오을 후보자가 국회의원 3번 하셨잖아요. 3번을 다 국민의힘 전신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천심사 거기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진영을 바꾼 거에 대한 서운함은 있을 수가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같은 당에 몸담았던 사람들께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좀 그런 네. 생각합니다. 이 권 후보자가 진영을 바꾼 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면 그걸 갖고 공격을 해도 되지만 정치인들의 이런 상황은 사실 다반사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다반사까지는 아니어도 네.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공격하면 다시 되돌아올 텐데. 네. 근데 좀 사안이 다른 부분들이 있죠. 저희가 뭐 손학규 전 대표라거나 아니면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어떤 자리를 약속을 했다라거나 네. 통치사를 해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오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갑작스럽게 진영을 바꿔서 선대위에 합류를 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슨 영적인 소통까지 운운하면서 무리하게 지지 선언을 했고 전혀 지금 본인의 어떤 직무상의 연장선이 없는 그런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진영을 바꾼 그런 대가로 보훈 인사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 지점에 대한 비판은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